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것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 시각장애인이 된 사례라 할 수 있죠. 저는 원래 사고 전에는 시력이 아주 좋아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경 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렌즈도 불편하고 안경도 불편하고 선민호는 양쪽 다 1.0 넘지? 완전 비행기 조종사 해도 되는 시력이네. 부럽다 기집애. 나는 안경 쓰는 거 부럽던데. 디자인이랑 색깔 독특한 안경도 많고 잘 끼고 다니면 예쁘잖아. 야, 이쁘긴 무슨. 남자는 수트발에 안경빨이 있어도 여전 아니거든. 눈화장해도 안경 쓰면 다 가려지고. 암튼 별로라고. 그래? 난 안경 쓰면 지적여 보여서 부럽던데. 야, 그렇게 부러우면 알 없는 공갈 안경이라도 하나 쓰고 다니든가. 뭐? 진짜 그래 볼까? 공갈 안경? 그런 장난말을 주고받던 저였는데 뭐든지 잃어보고 나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듯 저 같은 경우도 앞을 볼 수 있다는 일의 축복을 시력을 완전히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시력을 잃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냐고요? 제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찐빵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매장에서도 찐빵을 팔지만 저희 가게가 이곳저곳 배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날도 노인당 생일잔치에 찐빵 2박스를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날따라 배달이 밀리고 또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전날 내린 폭설로 길은 또 꽁꽁 얼어서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배달 스케줄은 밀려있지 차는 밀리지. 답답한 마음에 좀 서둘러 운전을 하는데 평소 자주 지나던 교차로의 내리막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길이 얼어 있었고 그렇게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제 차는 바퀴가 헛돌면서 근처의 가드레일과 마주오던 봉고 트럭과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심한 골절과 함께 불행히도 양쪽 눈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각막이 손상되면서 시력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곳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 완쾌되겠지만 환자분의 가장 큰 문제는 양쪽 각막이 회복 불능으로 많이 손상된 점입니다. 불행히도 각막 이식이 아니고서는 시력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아니 선생님, 지금 앞이 캄캄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가 앞으로 평생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한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양쪽 각막이 거의 찢기듯 부상을 입는 바람에 수술도 거의 무의미한 상태였어요. 그나마 다른 시신경은 온전하다는 것이 다행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라면 각막 기증자를 기다려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하루 24시간 암전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칠흑 같은 세상 속을 평생 살아야 한다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선생님. 선미야,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기증자를 기다려보자. 요즘은 장기 기증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혹시 아니? 너에게 각막을 선물해줄 고마운 분이 나타날지. 아빠는 그런 말씀으로 저를 위로했지만 글쎄 저는 그런 말에 어떤 위안을 가지기는 힘들더군요. 현실적으로 모든 장기이식 분야들이 그렇지만 각막 기증 또한 대기자들은 엄청 많은 데 비해 기증자들은 턱없이 적어서 그렇게 운이 좋게 시력을 회복하는 이들이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한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지금 사는 집에 어려서 입양이 되어 자랐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고 4살 무렵 지금의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입양이 되었어요. 현재 어머니가 계시지만
이분은 제가 입양될 당시에 어머니가 아니라 원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빠가 새로 재혼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빠와 돌아가신 엄마, 그 두 분은 저를 입양한 양부모님이셨지만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양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제게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애정을 준 분들이었습니다. 선미야, 선미는 사실 엄마가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란다. 엄마 아빠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무척 엄마 아빠가 되고 싶었어. 해서 시간 날 때마다 보육원에 예쁜 아기들을 돌보러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곳에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눈에 밟히는 귀여운 아이가 바로 선미 너였지. 그렇게 해서 저를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딸로 키우려고요? 그래. 가끔 봉사 가서 선미 너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아쉽고 허전했단다. 처음 봤을 때부터 선미 너는 왠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자꾸 끌리는 뭔가가 있었어. 엄마랑 딸로 살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보다 싶어서 아빠랑 의논해서 너를 입양한 거야. 엄마, 그럼 나를 진짜로 낳아준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글쎄. 선미 친엄마에 관해서 자세히 들은 바는 없어서. 아마 선미를 많이 사랑하셨지만 도저히 널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선미를 보육원에 맡기신 게 아닐까? 엄마, 아빠, 나를 딸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미 너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 딸이 되어서 엄마 아빠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10살 무렵까지만 해도 저는 남부럽지 않은 행복하고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10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엄마가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낮에 멀쩡히 동창회 나간 사람이 선미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어? 나하고 선미가 왔는데 왜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음주운전차가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박미영 씨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박미영 씨는 사고 현장에서 바로 명을 달리하셨고요. 여보, 이건 절대 말도 안 돼. 제발 눈 좀 떠봐, 여보. 엄마 일어나세요. 제 생일 파티 준비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풍선도 불고 케이크도 같이 만들기로 했잖아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엄마. 아무리 저와 아빠가 흔들어 깨워도 미동 없는 엄마는 자리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황망하게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뒤 저희 집안에는 한동안 웃음이 사라졌어요. 엄마 아빠는 평소 금슬이 남달리 좋았고 아빠는 특히나 엄마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갑자기 명을 달리하시고 보니 아빠는 운영하던 가게까지 잠정 휴업을 하고 거의 폐인처럼 지내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얘 선미 애비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죽은 사람처럼 지낼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너 혼자 몸도 아니고 선미 생각은 안 하니? 죄송해요, 어머니. 정신 차리겠습니다. 부모 자리라는 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니다. 하늘에서 선미 애미가 너 이러는 꼴 보면 마음이 어떻겠니? 가게 영업 내일 당장 시작할 거니까 그리 알아. 아빠께서 그렇게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지내시는 걸 알고 시골에서 할머니께서 올라오셨고 아빠를 거의 닥달하듯 하시면서 억지로 가게 영업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원래 돌아가신 엄마와 아빠께서 함께 찐빵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엄마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새로 사람도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용한 그 아주머니는 2년 후 저의 새엄마가 되었고요. 선미야,
아주머니가 선미 엄마가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하고 아주머니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선미 생각을 듣고 싶구나. 아빠가 좋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많이 힘드셨으니 전 그냥 아빠 결정에 따를게요.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저는 마냥 어린애는 아니어서 뭔가 탐탁지 않으면서도 아빠의 재혼을 축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집안에서 저를 가장 예뻐해 주시던 분은 돌아가신 엄마였어요. 엄마가 명을 달리하신 뒤 저는 알게 모르게 집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빈자리에 힘들어하시던 아빠가 재혼을 어렵게 결심하셨는데 반대할 명분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찐빵 가게에서 일하던 아줌마, 그분이 새엄마가 되고 나서 저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빠와 재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잘해주고 친절한 아줌마였는데 새엄마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성격 자체가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얘 선미야, 너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 가게 일도 도울 생각해라. 어차피 네가 크면 찐빵 가게 일을 해야 할 텐데 지금부터 배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예? 제가 찐빵 가게 일을 할 거라는 말은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보게. 찐빵 가게 딸내미가 찐빵 파는 일을 하지. 그럼 뭘 하게? 뭐, 유학 가서 패션 디자이너라도 될 생각이야? 아님, 네가 공부 잘해서 의대 법대 갈 거야? 넌 둘 다 아니잖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그렇게 새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반죽 치대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게 청소까지 이것저것 가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저희 아빠는 천성이 애처가로 태어난 사람인 건지 새엄마가 들어오고부터는 새엄마의 양육 방식이랄까 그런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에게 가게 일을 시키고 또 집안 살림까지 시키는 새엄마를 제지하기보다는 묵인하는 쪽이 가까웠죠. 선미야, 새엄마가 좀 엄하신 건 아빠도 알아. 그렇지만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응? 네,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 숙제하는데 새엄마가 일을 시키셔서 어제는 숙제를 못 해가서 선생님께 엄청 꾸중을 들었어요. 이런, 네가 숙제하는 시간에는 너한테 절대 일을 시키지 말라고 내가 엄마에게 신신당부하마. 미안하구나, 선미야. 아빠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빠는 그렇게 제가 속상한 점을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맞장구는 쳐주시면서도 막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엄마로부터 저의 보호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즈음 아빠는 찐빵 가게 일에서 손을 떼고 큰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바람에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새엄마와 새엄마가 데리고 온 의붓동생과 지내야 했죠. 언니는 원래 아빠 진짜 딸이 아니라면서? 진짜 딸도 아닌데 언제까지 언니는 아빠 집에서 살 생각이야? 너 말 한번 웃기게 한다? 야, 입양됐다고 진짜 딸이 아니냐? 낳은 적 못지않게 키운 정도 만만치 않은 법이야. 아빠는 날 진짜 딸로 생각해. 돌아가신 엄마는 특히나 날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뭐해? 그 엄마는 돌아가시고 세상에 없는데? 지금 언니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안 그래? 이 집에 사는 동안 우리 엄마랑 내 말 잘 들어라. 언니 주제를 언니가 잘 알고 행동하라는 얘기야. 지방을 만한 게 말버릇 좀 봐. 어디서 주제 타령이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넌 아빠 가짜 딸 아니야?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들어? 앞으로 그런 싹퉁머리 없는 말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엄마! 언니가 나보고 싸가지 없다면서 막 때려요.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란이야? 얘 선미야. 너는 나이도 미란이보다 한참이면서 애를 이렇게 맨날 울리니?
네가 정말 우리 미란이 때린 거 사실이야? 아니에요, 엄마. 때리긴요. 전 미란이 절대 때린 적 없어요. 너 왜 자꾸 엄마한테 거짓말하니? 자꾸 애가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가르친 것뿐이에요. 네가 뭔데 우리 딸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친다는 거야? 정말이지 지 분수도 모르고. 앞으로 미란이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가르칠 생각 일체 마라. 내 딸은 내가 가르치면 그뿐이니까. 아, 뭐해? 게으르게 서 있지 말고 찐빵 반죽이나 가서 치대라. 저는 그렇게 새엄마와 의붓동생이 생긴 후로 집안에서 완전히 구박덩이 신세로 전락했고,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저 가게 일을 하느라 밤이 되면 녹초가 되어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공부나 숙제를 할 시간조차 없어서 성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요. 선미야, 너 요즘 학교에 오면 수업 시간엔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숙제는 아예 해오지도 않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성실하게 공부 잘하던 녀석이 대체 왜 그래?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저희 가게 일을 많이 도와야 되는 형편이라서 솔직히 집에 가면 공부하고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가게?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니? 네, 찐빵 가게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 주문 물량도 많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넌 지금 미성년자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 법이야. 안 되겠다. 선생님이 너희 부모님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저희 새엄마는 학교로 불려와 선생님과 상담을 했더랍니다. 선미 어머님, 선미가 우등생은 아니었어도 중상위의 성적은 늘 유지하던 아이였는데 최근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요. 수업 시간엔 뭐가 그리 피곤한지 졸기만 하고요. 듣자 하니 가게 일을 선미가 많이 돕는다던데 일단 수험생에게 그런 일을 많이 시키시는 건 좀 무리한 처사 같아서 오늘 뵙자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선미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선생님, 각자 집마다 다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선미가 우등생도 아니었는데 공부에 열을 올려서 뭐 하나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우등생이 아니라서 공부를 포기시키겠단 말씀이세요? 아니, 제 말은요. 꼭 그런 말이 아니라 공부에 싹수가 있는 애도 아닌데 머리 아프게 공부시켜서 뭐 할 겁니까? 선미 아빠네 집안 대대로 찐빵 가게로 먹고 살아온 집안이에요. 찐빵 만드는 기술은 뭐 쉬운 줄 아세요? 아무래도 선미 걔가 우리 가게 물려받게 할 건데 찐빵 만드는 기술 이제부터 좀 가르치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리 훈계를 하시나요? 선미도 분명히 동의한 일이 맞나요? 선미는 가게 일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강권하시는 건 아닌지. 선미는 제 딸이고 딸은 엄마가 제일 잘하는 법입니다. 선미개는 공부에 흥미 1도 없어요. 그저 손끝 야물고 미각도 예민하고 걱실걱실 일 잘하고 찐빵 기술자로 딱이 내이죠. 우리 딸 교육은 저희 집에서 알아서 할 테니 선생님께서는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교무실을 박차고 나가는 새엄마였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두 분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고 참 어이가 없고 실소가 터져나왔지만 제 입장에서 뭐 그 자리에서 나서서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공부하는 담쌓은 채 거의 찐빵 가게 일을 도맡다시피 하며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가게 일을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찐빵 가게 일에 더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새엄마가 저를 부려먹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 가게 일이 제 적성에 잘 맞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돌아가신 엄마와 가게 안에서 좋은 추억도 많았기에 돌아가신 엄마처럼 멋진 찐빵 기술자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찐빵 배달을 나갔다가 시력을 잃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제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빠마저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사인은 췌장암 말기. 암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나쁘고 전이가 될 대로 된 다음에야 발견되는 가장 나쁜 암 중에 하나라는 췌장암에 걸려 아빠는 암 선고를 받고 채 한 계절을 넘기지 못하고 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아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엄마도 세상에 안 계신데 아빠마저 이렇게 빨리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저는 아빠 장례식을 정신없이 치르고 황망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49제를 앞둔 어느 날 새엄마가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얘 선미야, 너도 이제 성인인데 독립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아니, 갑자기 독립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머리가 있다면 하면 생각이라는 것을 찬찬히 해보렴.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너와 내가 가족으로 얽혀 한 집에 살아야 할 인연이라는 게 있을까? 네가 몸이라도 성했다면 가게 일이라도 하면서 살았겠지만 넌 이제 그럴 형편도 못 되고 너를 케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나는 솔직히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세요? 절 내쫓기라도 하시게요? 내쫓는다니 그건 아니지. 네가 살 방을 다 구해줄 거고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내줄 거야.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당신 하는 꼴을 보고 참 잘한다 할 거예요. 아빠는 살아생전 찐빵 가게를 물려받아 이어갈 사람은 저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눈이 멀었다고 하루아침에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다니. 네가 눈이 그렇게 된 건 나도 안타깝다. 그렇지만 어쩌겠니? 이미 벌어진 일이고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인걸. 너 살 집은 미란이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리 알고 앞으로 네 힘으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방도를 너 스스로 알아보도록 해. 당신 정말 천벌받을 거야. 궁지에 몰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내쫓는지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하긴 애초에 당신이 내게 엄마인 적도 없었지.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래더니 뭐? 엄마인 적이 없어? 이날 이때껏 뜨신 밥에서 내 딸하고 너하고 똑같이 나눠 먹이며 키웠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저는 내쫓기다시피 집에서 나와 혼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혜고아가 된 심정으로 하루하루 장애인 복지관에 다니며 버티듯 살아가던 어느 날 선미 씨는 웃는 얼굴이 참 예쁜데 왜 도통 웃지를 않아요? 나랑 재밌는 소리 들으러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러 갈래요? 재미있는 소리라니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는 저를 데리고 소리박물관이라는 곳을 데려가더군요. 그곳에서 전통 우리 소리들, 재밌는 옛날 이야기들, 만담들, 그 사람 말마따나 재미있는 소리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눈으로 즐기는 데이트뿐 아니라 소리로 뭔가를 향유하는 외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많이 웃고 즐거웠어요. 눈으로 보지 못해도 즐거운 외출이 가능하네요. 그럼요. 우리 다음엔 같이 영화 보러 가요. 한국 영화는 소리가 들리니까 줄거리 이해하는데 큰 무리 없잖아요. 그렇게 그 친절한 자원봉사자는 저와 영화 관람도 같이 가주고 제가 좋아하는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도 정기적으로 가져다 주면서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는데 반년 정도가 지나서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난 앞을 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당신에게 짐만 될 텐데 지금 한순간에 감정에 빠져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해요. 난 선미 씨 처음 보자마자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제 입장에서 생각은 할 만큼 충분히 했다는 말이에요. 난 고맙고 감동이지만 당신 부모님도 이런 제가 며느리가 되는 거 반기실까요? 걱정 말아요. 난 어머니만 계신데 우리 엄만 장애에 관해 편견이 세상 누구보다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외삼촌이 시각장애인이셨는데 선미 씨에 관한 이해도도 누구보다 높을 거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일 텐데. 결혼을 앞두고도 저는 설레임보다 걱정이 훨씬 더 컸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부터는 남편의 어머니와 한 집에 살기로 미리 약속을 해두었는데 과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 내가 일반인 시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시집살이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큰 게 사실이었죠. 네가 선미로구나. 듣던 것처럼 아주 예쁘고 밝은 아가씨로구나. 불의의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앞으로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서 널 도울 테니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그렇게 첫 만남에 저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환대였고 시각장애가 있는 며느리라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포용력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정말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도록 평생 노력할게요. 난 우리 친정오빠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내를 만나 평생 행복하게 해로워하는 모습을 봤단다. 앞을 못 보는 오빠의 평생 지팡이가 되어주는 새언니를 보면서 나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저런 존재가 되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어. 선비 너에게 내가 앞으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구나. 저는 시어머니께도 환영받는 결혼을 하면서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이 되었고 귀여운 딸도 출산했죠. 그리고 딸이 100일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홍선미 씨 되시죠? 각막 기증자가 나타나서 기증수술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제가 순서가 많이 남은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수술 날짜 잡으시고 하루빨리 입원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기적적으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고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라 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앞이 잘 보여? 정말 잘 보이는 거 맞아? 여보. 당신 얼굴도 어머님 얼굴도 다 확실하게 보인다. 우리 딸, 우리 아기 예림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예림아, 엄마야. 우리 예림이 얼굴을 엄마가 볼 수 있게 되다니. 저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하고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소중한 아기의 얼굴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게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서 거의 외출도 하지 못하고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갑자기 헐레벌떡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제가 시력을 회복한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분가를 원하셨어요.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진 이상 저와 남편과 꼭 같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며 제주도에 사시는 이모님 댁으로 내려가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얘야, 네가 지금 아무리 바빠도 나랑 당장 갈 데가 있다. 어머님,
기별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빨리 나랑 같이 가자꾸나. 예림이는 여기 이모님께 잠시 맡겨두고 어서. 무슨 급한 볼일인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제주도에서 이모님까지 모시고 와서는 아기를 맡기고 제 손을 잡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좀 당황스러운 상태로 시어머님을 따라갔는데 도착한 곳은 또 대학병원 장례식장인 겁니다. 어머니, 급하게 와야 한다는 곳이 장례식장이었어요? 대체 누가 돌아가셨길래. 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모두 놀라 나자빠질 뻔한 표정을 짓는 것을 봐야 했죠. 어머 세상에, 고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장례식장에 걸어 들어오다니. 이게 대체 무슨 사달이야? 살아생전 자식을 보고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황당한 병고냐고. 저의 등장과 동시에 장례식장은 웅성웅성거리며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게 변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을 가지고 빈소에 들어갔고 시어머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 영정사진을 본 순간 정말 장례식장 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어머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정사진 속 저 여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전 도저히. 저는 상황을 파악할 도리가 없어 시어머님 얼굴만 뚫어져라 봤습니다. 잠시 후 영정사진 속 돌아가신 분의 법적 대리인이 빈소로 나왔고 저는 그분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상황의 전말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분의 사연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속 저와 똑같이 생긴 분의 정체는 바로 제 친엄마셨습니다. 고명희 여사님께서 돌아가시며 남긴 유언장과 유품입니다. 그리고 홍선미 씨에게 각막기증을 하신 분이 바로 고명희 여사님이시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게 각막기증을 하신 분이 저희 친엄마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말기암 투병을 하시면서 생전에 홍선미 씨에게 각막기증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셨고 그 유언을 따라서 홍선미 씨에게 각막을 기증하신 겁니다. 친엄마라고 하면서 왜 생전에 제게 나타나지 않으신 건가요? 최근에 홍선미 씨 근황을 알게 되시면서 병세가 너무 악화되셨고 선미 씨를 보러 올 수도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선미 씨 앞에 나타나지 않다가 각막기증을 한다고 선미 씨 앞에 나타나면 선미 씨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다면서. 알고 보니 저희 친엄마는 저처럼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진 천의 고아였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퇴소하고 같은 고아원 동기와 사랑에 빠져서 저를 임신했는데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찾아온 아기가 반갑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선미 씨 출산 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한부 선고까지 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린 선미 씨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힘겹게 투병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 3년 정도가 지나서 기적적으로 병에서 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병에서 회복된 어머님은 고아원을 찾았지만 선미 씨가 화목한 가정에 입양되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다시 선미 씨를 찾아올 방도도 따로 없고 게다가 당시 어머님은 병에서만 회복되었을 뿐 가진 거 하나 없는 무일푼에 선미 씨 친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선미 씨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게 친어머니가 살아계셨고 또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가
그렇게 멀쩡히 살아계신 줄 알았더라면 새엄마에게 그렇게 모진구박을 당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어머님께서는 선미 씨가 잘 지내는 줄로만 아셨던 거죠. 또 십수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사업을 하시는 바람에 선미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밑에서 살았던 사실은 최근에야 아시게 된 사실이고요. 그걸 알고 고명희 여사님께서 참 후회와 자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친엄마는 그렇게 제가 입양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는 줄 알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그곳에서 세탁소, 식당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국 음식점에서 사장님이 돌아가시며 엄마가 그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버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낯선 미국 땅에서 엄마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몸으로 억척스럽게 일만 하시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고 합니다. 고명희 여사님께서 따님께 물려줄 것은 열심히 일하고 모은 본인의 재산과 그리고 이 유품 베네쩌고리라고 하셨어요. 엄마의 법적 대리인이란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베네쩌고리. 제가 태어나고 엄마 품에 있던 시절에 입고 있었던 그 작은 저고리를 보자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 저고리를 품에 안고 대체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우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엄마 마음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기 엄마가 되고 보니까 엄마가 이 베네쩌고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 아가, 그만 울고 어머님 편하게 보내드리자. 산 사람이 너무 서럽게 길게 울면 망자가 편하게 떠나지 못한다더구나. 네 어머님이 그렇게 너에게 소중하게 전해주고 간 시력인데 수술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울면 그것도 걱정이고. 어머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장례식장으로 저를 데리고 온 거세요? 그래. 사실은 네가 각막기증 수술을 받던 날 나는 네 엄마 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사연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네 어머님 유언이 절대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사실을 밝히라고 신신당부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친엄마의 존재를 안 날 친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죠. 저희 친엄마는 미국에서 그렇게 평생 일만 하시다가 시한부 암 선고를 받으시곤 한국으로 귀국하신 거더군요.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제 소식을 수소문했고 제가 사고를 당해 시각장애인이 된 걸 아셨다고 합니다. 네 어머님께서는 홀로 암투병을 하시면서 간간히 네 소식을 확인하신 모양이더라. 아픈 몰골을 딸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너의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아주는 일로 엄마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싶으셨다고. 그런 유언을 남기셨단다. 저는 엄마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자필 편지를 읽으며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선미야, 너를 직접 보고 엄마라고 인사를 하고 너를 한번 안아봤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려 더 그럴 수도 없게 되어버렸구나.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건강할 때 너를 한번 보러 오는 건데 사는 일이 바빠 그렇게도 못했구나. 무엇보다 엄마는 네가 좋은 양부모님 밑에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아서 네가 잘 지내고 있는 가정에 울타리가 있는데 해준 것도 하나 없는 엄마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나 네 정신을 사납게 하고 방해가 될까봐 그리하지 못했다. 네가 새엄마를 맞아 그리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당장 한국으로 귀국해서 너를 품에 끼고 살았을 텐데. 미안하다. 처음부터 많이 부족한 엄마여서 미안하고 널 내 품에서 키우지 못해 미안해. 불의의 사고로 네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고 속상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너에게 엄마로서 네 부족한 부분 하나라도 도와주고 떠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구나. 시력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면 더 씩씩하고 행복하게 지내려. 엄마가 된 걸 축하한다. 다음 생엔 부족함 없는 엄마로 태어나 너에게 못다한 사랑을 듬뿍 주고 싶구나. 선미야, 내 딸, 엄마가 참 많이 사랑한다. 저는 삐뚤삐뚤한 엄마의 손편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읽으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혼자서 참 많이도 상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보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죠. 살아생전 장모님을 뵐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도 많이 아쉽다. 당신도 힘들겠지만 마음 잘 추스르고 우리 장모님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내자. 다음 주에 장모님 계신 추모원에도 다녀오고. 고마워. 나도 엄마 제사 내가 직접 지내고 싶었는데. 엄마는 돌아가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제 앞으로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그 돈을 모으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을까 생각하니 유산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저리더군요. 여보, 엄마가 정말 인생을 바쳐서 힘겹게 버신 돈인데 나 이 돈 우리 필요한 곳에도 써야겠지만 좀 더 의미 있는 곳에서 썼으면 좋겠어. 장모님 유산은 순전히 당신 권리니까 당신이 생각해서 좋을 대로 결정해. 의미 있는 곳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나도 찬성이야. 엄마는 거액의 예금과 보험금을 제 앞으로 남기셨고 저는 그중에 50% 정도를 시각장애인 단체와 미혼모 시설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자명은 고명희, 저희 엄마 이름으로 했고요. 나머지 절반의 유산으로 무엇을 했냐고요? 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 찐빵 만드는 기술을 살려 찐빵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것도 바로 새엄마가 저의 모든 권리까지 도둑질하다시피 해서 차지한 그 옛날에 제 양부모님께서 운영하던 찐빵 가게 바로 맞은편에 말입니다. 오픈해서 개업덕을 돌리기 위해 새엄마가 운영하는 찐빵 가게에 제가 직접 찾아갔죠. 아니, 이게 대체 누구야? 너 선미 아니니? 너 평소 짚고 다니는 시각장애인용 케이는 어쩌고? 지팡이도 없이 걸어다니다니? 너 설마 눈이 보이는 거니? 네, 이제는 멀쩡하게 잘만 보여요. 안 본 사이 새엄마도 나이 많이 드셨네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신봉사 눈 뜨는 일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병고야? 너 정말 눈 보이는 거 맞아? 병원에서 거의 연고실명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저한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뭐 자세한 사정 같은 건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고 다름이 아니라 요 앞에 저도 찐빵 가게를 오픈하게 돼서 찾아왔어요. 여기 제 개업덕입니다. 같은 사업자끼리 잘 부탁드려요. 전 그럼 이만. 아니, 선미 네가 찐빵 가게를 오픈했단 말이야? 그것도 바로 우리 가게 앞에? 네, 뭐 그럼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아빠 살아생전에 찐빵 가게는 제가 이어받아 운영하길 그렇게 바라셨는데 제가 눈을 다치는 바람에 또 새엄마가 절 내쫓는 바람에 그렇게 못했지만 이젠 시력도 되찾았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불만 없으시죠? 아니, 이제 하고 많은 자리 중에 왜 하필 내 가게 앞이냐고. 새엄마,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가게 새엄마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게잖아요. 아빠 유언 무시하고 엄마가 혼자 독차지하셨지만 저 이제 와서 그런 걸로 소송 걸고 그래도 한때 어머니셨던 분과 법적 다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가진 기술로 승부 볼 테니 새엄마도 하던 대로 가게 운영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나왔죠. 뭐 잘못 먹은 사람 마냥 얼굴색이 불그락 푸르락 녹이 띈 얼굴을 하는 새엄마를 보니 참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엄마에게 페어플레이를 선언하고 나온 뒤 장사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찐빵 가게를 시작하고 난 뒤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제주도에서 올라오셔서 같이 생활하시며 딸아이 육아를 돌봐주시고 계시죠. 우리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네가 찐빵 만드는 솜씨 하나는 정말 일품이다. 내가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빵도 안 좋아하는데 선미 네가 만든 찐빵은 이리 술술 넘어간다니까. 엄마, 이 사람이 하는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입소문 나서 가게 문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서요. 우리 이러다가 이 사람 덕분에 완전 부자 되겠는데요? 당신, 내가 돈 잘 버니까 그렇게 좋아? 이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설마 당신 돈 잘 벌어서 좋아하는 거겠어? 치, 웃자고 덤빈 말에 왜 그렇게 정색해? 돈 잘 벌면 나라도 당연히 좋겠다.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래. 서방님, 나찐빵 열심히 만들어서 돈 더 많이 벌어올게요. 그렇게 제가 시력을 되찾고 다시 장사를 시작하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하루하루 신이 나고 활력이 넘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 여기 찐빵 가게가 원조 맞죠? 소문에 듣자 하니까 유학 가게에서 예전 일하던 여학생이 여기 사장님이라던데. 맞아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가게 운영하실 때부터 제가 원조 기술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제가 진짜 원조가 맞습니다. 어쩐지 여기 찐빵 먹어보고 뭔가 익숙하면서도 더 맛있는 게 신기했다니까. 요 앞집은 이 집하고 맛은 비슷한데 뭔가 감칠맛도 그렇고 반죽도 그렇고 맛이 많이 떨어진다오. 자주 오시는 단골이니까 서비스로 2개 더 드릴게요.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젊은 사장님이 싹싹하기도 하지. 그렇게 저의 찐빵 가게는 새엄마가 운영하는 찐빵 가게의 원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더 잘 되었고 저의 성업으로 인해서 새엄마는 어쩔 수 없이 가게 폐업의 수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요. 미국산 밀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밀가루를 사용했다고 원산지를 속이고 장사하는 바람에 새엄마는 최근 막대한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네요. 저는 그 옛날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전해주신 찐빵 레시피 그대로 변하지 않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국내산으로 최고급만을 고집하고 반죽과 팥소는 새벽같이 일어나 제가 직접 만들죠. 이런 저의 정성 탓인지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입점 제의까지 받아서 즐거운 비명을 내지르며 일하고 있네요. 제 가게가 원체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최근에는 남편이 회사를 휴직하고 제 가게 일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답답한 사무직이 적성에 안 맞았는데 당신 사업 돕게 되어서 나도 좋다. 찐빵 배달 일이 만만치 않은데 잘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름 역마살이 있어서 운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완전 체질에 잘 맞잖아. 걱정 말라고 여보. 그렇게 최근엔 남편도 제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서 저희는 부부가 함께 찐빵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네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남편이 커피도 함께 팔아보자고 권유를 해서 최근엔 커피류의 음료도 함께 판매하는데 이 또한 반응이 좋아서 매출이 더 늘었답니다. 제가 잃어버린 세상의 빛을 찾아 앞을 보게 되고 사업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솔직히 모두 제 친엄마 덕분입니다.
엄마가 명을 달리하시며 제게 강막을 기증해 주셨고 또 거액의 유산을 남기셨기에 무리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한 달에 2번 가게를 쉬는데 저번 휴일날에는 남편 아이와 함께 찐빵을 챙겨 들고 엄마가 계시는 추모원에 다녀왔어요. 엄마, 이게 내가 만든 찐빵이에요. 저 공부를 남달리 잘하지는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찐빵 하나는 참 맛있게 잘 만들었답니다. 제가 만든 찐빵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는 대답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찐빵을 조각내서 엄마의 비석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엄마, 맛이 어때요? 엄마 딸이 만든 찐빵 맛있죠? 엄마 덕분에 저 가게도 오픈하고 장사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엄마, 우리 다음 생엔 헤어지지 말고 한 집에서 함께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장모님, 편히 쉬세요. 이 사람은 제가 옆에서 잘 지키고 많이 사랑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딸아이도 보여드리고 저희 부부의 근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엄마를 뵙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배워온 찐빵 맛이 참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찐빵 내가 만들었지만 참 맛있다. 제 말에 남편은 씩 웃으며 말없이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뒷자리 카시트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돌아보며 문득 행복하다는 느낌이 가슴 가득 몰려오더군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디 행복한 기적이 찾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